시장은 지금 조선 슈퍼사이클과 반도체 초호황을 놓고 뜨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 훨씬 더 큰 사이클 하나가 조용히 초입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규모는 조선의 2배가 넘고 이 흐름은 짧게 잡아도 20년, 길게 잡으면 2세기 중반까지 이어질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결과 구간이 되어서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은 뉴스 헤드라인에 도배되기 전에 계약서와 공시 각주 안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릴 이 산업의 이름은 원전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던 그 원전이 아닙니다. 이미 대장주 자리는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만 진짜 초입 구조를 만드는 후보들은 아직 조용합니다. 다 끝난 뒤에 차트 보면서 아쉬워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원전이 다시 대세라는 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대부분 기대감 국면이었고 실제 계약서까지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전 산업에서 일어난 3가지 변화가 이 흐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첫째, 정책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부흥과 규제 개혁을 담은 4건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300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반세기 미국이 지은 원전보다 더 많은 규모를 앞으로 25년 안에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목표의 첫 관문으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둘째, 돈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전은 프로젝트 하나에 조 단위 자금이 들어가는 산업이라 자본이 붙지 않으면 슬로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지원 합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안에 웨스팅하우스 원전 파트너십을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수요가 물리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념이나 정책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기가 부족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2년 460 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620에서 1050 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재생에너지로는 안정 공급이 어렵고 화석연료는 탄소 규제에 걸립니다. 그러니 남는 답은 원전뿐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뉴스에서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은 정작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완공한 대형 원전인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 5기 프로젝트는 예산 160억 달러를 초과하고 완공이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당초 140억 달러였던 사업비가 결국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웨스팅하우스 자기 노영입니다. 즉 미국은 지금 원전 정책은 있고 자본도 붙었지만 실제로 시간 안에 예산 안에서 지을 시공 능력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짓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미국 안에서만 짓는 게 아닙니다. 실제 원자로의 심장부를 제작할 공장, 설계를 그려낼 엔지니어링 인력, 시공을 이끌 현장 조직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안에서 이 3가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원전 확대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파트너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자격을 지금까지 유일하게 실물로 검증받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예산안에서 계획된 시간 안에 완공해낸 유일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만인 지난해 여름 유럽 중심부인 체코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원전을 프랑스 컨소시엄을 꺾고 수주해냈습니다. 이 계약의 총 사업비는 30조 원 규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 자격이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한 나라에만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원자로 심장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을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3개의 헤드라인은 각각 미국, 국내 실적, 유럽 계약이라는 서로 다른 3개의 창을 통해서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웨스팅하우스 원전 6기 건설 공식화, 미국 정부 800억 달러 지원 사격. 두 번째 헤드라인,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영업이익 63.9% 증가, 북미서 연이은 호재. 세 번째 헤드라인, 두산 에너빌리티 5조 6천억 규모 체코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이 세 헤드라인을 하나씩 뜯어보면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원전 수요가 이미 800억 달러라는 실체를 갖고 시장에 나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수요가 실제로 우리 대장주의 이익을 63% 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 이익의 뿌리가 되는 대형 계약이 이미 서명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조선을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사이 원전은 이미 정책, 자본, 수주, 실적이 하나로 정렬된 초입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그런 흐름이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정확히 절반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결과 구간이 아니라 초입 구간에서 먼저 보고 싶은 분들, 다 끝난 뒤에 차트 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싶은 분들, 남들이 다 알고 난 다음에 따라붙는 게 아니라 구조가 먼저 바뀌는 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분들, 지금 다룬 이 산업 구조 안에서 아직 뉴스로 다 안 나온 안에서 조용히 달라지고 있는 히든 후보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장주는 이미 다 알려진 이름이지만 진짜 초입 구조를 만들고 있는 후보들은 아직 조용합니다. 이 후보들의 선정 이유, 초입 구조 시그널, 핵심 가격 구간, 리스크까지 전부 리포트로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대박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비공개 종목 리포트를 발송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진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겉으로 보면 그냥 큰 발전소를 짓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산업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크게 네 겹으로 나뉩니다. 첫 겹은 설계입니다. 원자로 계통 자체를 그려내는 두뇌 파트입니다. 두 번째 겹은 주기기입니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처럼 심장에 해당하는 초대형 부품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겹은 시공입니다. 실제 부지를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배관을 연결하는 현장 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겹은 계측과 정비입니다. 원전 안에서 매 초마다 온도와 압력과 방사선을 측정하고 20년, 30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자리입니다. 이 중에서 대중이 아는 자리는 딱 하나입니다. 시공. 그리고 대중이 이름을 아는 종목도 시공과 주기기 대장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흐르는 자리는 이 네 겹 전부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 초입 구조가 가장 먼저 바뀌는 자리는 오히려 대중이 잘 모르는 설계와 계측 쪽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원전 사이클이 붙으면 시공보다 설계와 계측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 그럼 대장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본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의 심장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자리는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800억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붓기로 결정한 순간 그 원자로의 심장을 실제로 만들어낼 공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갑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4조 2,611억 원, 영업이익은 2,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영업이익은 63.9% 증가했습니다. 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의 4배 이상입니다. 이건 원가가 낮은 고마진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이번 실적을 두고 원전 기자재와 가스터빈 매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주잔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1분기 말 기준 24조 1,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 늘었습니다. 수주잔고 24조 원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수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연말까지 체코 원전 후속 프로젝트, 소형 모듈 원자로 주기기 공급, 해외 가스 복합발전 설계 조달 시공, 해상 풍력 등을 포함해 총 13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추가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무게중심은 세 축입니다. 원전, 가스터빈,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 셋이 지금 모두 동시에 상승 사이클에 있습니다. 원전은 방금 본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정책과 자본이 정렬됐고, 가스터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북미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 회사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미 계약서까지 서명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체코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원전에 들어갈 주기기와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총 5조 6천억 원 규모로 체결했습니다. 이 중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가 약 4조 9천억 원, 터빈과 발전기가 약 7천억 원입니다. 이 계약은 2027년 11월부터 2032년까지 순차 공급됩니다. 즉, 이 회사의 매출은 앞으로 5년 이상 원전 하나만으로도 계속 인식됩니다. 그리고 체코 뒤에는 폴란드, 사우디, 베트남,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자로가 대기 중입니다. 이 대장주의 진입 트리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하는 대형 원자로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한다는 공식 발표. 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내 원전주에서 글로벌 원자로 심장 공급자로 재정의됩니다. 둘째, 소형 모듈 원자로 주기기 대형 공급 계약 체결. 지금 회사는 이 사업의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인데 착공해서 실제 첫 공급 계약이 붙는 순간이 두 번째 트리거입니다. 셋째, 폴란드와 사우디, 베트남 중 어느 한 곳에서 후속 원전 본계약이 확정되는 시점. 이 세 트리거는 각각 별도의 재료로 등장할 수 있고 하나만 붙어도 실적 눈높이가 재설정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어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전 프로젝트 특성상 실행이 지연될 수 있고 매출 인식 시점이 밀리면 단기 실적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미국과의 에너지 협정,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공급 물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주가가 상당한 상승을 반영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 세 리스크는 반드시 대장주 분석에 함께 얹어놓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장주 축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주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산업의 초입 구조 프레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산업을 재평가할 때 종목별로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뉴스에 나온 대장주가 오릅니다. 이 국면은 대부분 사람이 이미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국면부터가 진짜입니다. 대장주에 붙은 시선이 산업 전체로 퍼지면서 원전 기수가 하나 늘 때마다 자동으로 매출이 붙는 종목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자동 동반 수주 구조라고 부릅니다. 원전에서 자동 동반 수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축입니다. 원전 하나를 지으려면 반드시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가 필요하고, 이 자리는 국내에서 한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번 체코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의 종합 설계 용역 계약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회사의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전년 대비 14.7%, 131% 증가로 잡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의 10배 가까이 이익이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중 원전 비중은 80%대입니다. 순수 원전주라는 뜻이고, 원전 기수가 하나 늘 때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리가 더 흥미롭습니다. 원전 안에서 매 초마다 온도와 압력,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계측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국내에서 딱 한 회사가 독점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인 논해액 계측기는 한국형 원전 한 기당 45개에서 61개가 설치되고 2년에서 4년 주기로 교체됩니다. 원전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즉 원전 한 기가 새로 가동되면 그 원전 한 기에서만 이 회사는 60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측기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계측기 기술 개발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자로 전용 공장을 2026년에 착공한다는 것은 이 계측기 회사의 미래 매출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자리는 오늘 대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장주는 이미 시장에 널리 노출됐지만 이 두 자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조용히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초입 구조는 실적이 아직 크게 튀지 않는 국면에서 먼저 형성됩니다. 뉴스가 도배되는 시점에는 이미 초입이 아닙니다. 이 두 회사도 지금은 이번 원전 사이클의 진짜 실적 반영 전이라 실적 폭발이 시장에서 아직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실적이 튀기 시작하면은 시장 해석이 바뀌고 대장주 뒤에 두 번째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 두 번째 계단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 두 종목의 초입 구조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 종목들의 이름을 대본에서 그대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장주는 이미 시장에 노출됐지만 초입 구조를 만들고 있는 후보들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조용히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목의 선정 이유, 초입 구조 시그널, 핵심 가격 구간, 리스크,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 이건 리포트로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대박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문자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 초입 구조를 놓치면 안 되는지 과거 실제 템베거 사례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두 개의 사례는 결과만 놓고 보면 다들 쉽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종목들도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 로보티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초입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서 큰 존재감 없이 움직이던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의 크기와 리듬이 바뀌고 거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반짝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시장의 시선이 바뀌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목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이미 시세가 붙고 뉴스가 도배되고 유튜브에 언급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 자리는 결과 구간이었지 초입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구간에서 들어가면 대부분 뒷북이 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세가 이미 노출된 뒤에는 물려있는 매수세가 너무 많아서 다음 상승 각도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2025년에 1138%, 약 12배 급등한 템베거 사례입니다. 결과는 엄청났지만 시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강한 종목은 처음부터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흐름 속에서 거래가 먼저 붙었고 그 다음 가격 반응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야 시장 전체가 뒤늦게 알아봤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핵심은 1138%라는 결과 숫자가 아니라 해석이 붙기 시작한 첫 구간입니다. 시장이 이 종목을 이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은 사람은 결과 12배를 그대로 안았고 뉴스 도배가 시작된 뒤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늦은 자리에서 물린 뒤 겨우 본전 근처에서 나온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결과는 같은 종목이지만 언제 들어가느냐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 구간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했지만 정작 시장이 그 종목을 알아본 것은 초입 구조가 완전히 형성된 뒤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낮은 자리, 조용한 봉, 짧은 시세, 그러다 어느 순간 거래량이 반응하고 봉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뉴스와 리포트가 뒤늦게 붙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정확히 그 초입 구간의 그림과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크게 갔던 종목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도 비슷한 초기 조건이 붙는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처음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거래량이 붙고 봉의 성격이 달라지고 시장이 이 종목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한 번 시선이 붙은 뒤에도 흐름이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해석이 살아나는 구간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미 끝난 차트라기보다 시장 관심이 계속 붙는 진행형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지금 봐야 할 건 이미 많이 오른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와 해석이 다시 붙는 현재형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번질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 답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 올라가서 누구나 아는 종목이 아니라 아직은 조용하지만 구조가 먼저 바뀌고 있는 히든 종목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붙기 시작하고 봉의 성격이 바뀌고 시장 해석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는 자리들입니다. 과거 로보티즈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그랬던 것처럼 큰 종목은 항상 이렇게 결과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올라간 뒤에야 그때 볼 걸, 이건 진작 체크했어야 했네, 이렇게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끝난 뒤에 결과만 보고 아쉬워하고 싶지 않은 분들, 다음 1000%급 흐름으로 커질 수 있는 후보를 초입에서 먼저 체크해보고 싶은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따로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후보들을 그냥 이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왜 보고 있는지, 과거 1000% 사례와 어떤 구조가 닮아 있는지, 지금 차트가 초입인지 구조 형성 구간인지 가속 직전인지 어느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리포트와 뉴스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까지 전부 나눠서 비공개 리포트 형태로 세분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목명 하나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후보 종목 2개, 각 종목별 선정 이유, 차트 단계 구분, 핵심 가격 구간, 리스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체크 포인트까지 실제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이미 끝난 1138%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로 가기 전 초입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재의 히든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끝난 뒤에 차트 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알고 난 다음에 따라붙지 마시고, 정말 먼저 보고 싶은 분들만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가장 보기 쉽게,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원전 슈퍼사이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책, 자본, 수주, 실적이 하나로 정렬된 초입 구간에서 대장주는 이미 시장에 노출됐고, 그 뒤 자동 동반 수주 구조에서 두 축의 히든 후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원전 사이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실 지표를 5개만 남깁니다. 첫째, 미국의 대형 원전 착공 건수 2030년까지 10기가 목표입니다. 이 숫자에 실제로 착공 소식이 몇 개나 붙는지 보십시오. 둘째, 대장주의 분기 수주와 잔고 증가율. 지금은 46%대인데 이 숫자가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소형 모듈 원자로 전용 공장의 착공과 준공 진척도. 이건 미래 매출의 시간표입니다. 넷째, 체코 이후의 유럽 원전 파이프라인, 즉 폴란드와 사우디와 베트남의 수주 실현 여부. 다섯째, 계측기와 설계 축 두 자리의 분기 실적 변동. 이 두 자리가 대장주보다 먼저 이익률이 튀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초입 구조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원전 사이클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 밸류체인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